이곳에서는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와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에 관해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외환 위기 해소를 위해서 IMF와 우방국들이 연내 100억 달러를 조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창열 부총리와 IMF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조기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IMF와 주요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IMF가 내년에 지원할 20억 달러를 앞당겨서 제공하고 주요 우방국들이 80억 달러를 역시 연내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주요 우방국들은 IMF의 지원금 210억 달러가 모두 제공된 뒤에도 한국의 외환 위기가 계속될 경우에 제2선에서 추후에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한국의 외환 위기가 계속되자 IMF와 주요 우방국들이 자금 지원 일정을 전격적으로 앞당겨서 100억 달러를 연내에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한 우방국들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G7, 즉 서방 선진 7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MF와 주요 우방국들의 조기 자금 지원으로 우려했던 외환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되는 외환은 IMF의 지원금 110억 달러와 아시아개발은행 20억 달러, 세계은행 30억 달러, 그리고 우방국의 지원금 80억 달러 등 모두 240억 달러에 달합니다. IMF와 주요 우방국들은 조기 자금 지원과 함께 주요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한국의 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IMF와 우방국의 조기 자금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IMF의 협약 내용을 역시 앞당겨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중에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55%로 확대하기로 한 일정을 오는 30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연말까지 완전 개방해서 종목별, 개인별 한도가 폐지됩니다. 현재 40%로 제한되어 있는 이자 제한법도 내년 2월 말에 폐지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일정도 구체화됩니다. 종금사의 정상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울과 제1두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두 은행에 임원을 퇴임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나머지 시중은행은 내년 5월까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이 부족한 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때는 최고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무역 분야도 개방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올 연말까지 25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폐지하는 등 내년 6월 말까지 113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도 전향적으로 폐지됩니다. 내년 1월에 경제주체 간 고통 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고용보험제도 확충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아직 이곳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잠시 뒤에 100억 달러를 우방국과 IMF가 조기에 연내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발표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IMF 본부에서도 역시 동시에 발표됩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은 잠시 뒤에 이곳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창섭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노웅석 기자와 발표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번 발표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IMF가 올해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진 7개국을 G7이죠. 네. G7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80억 불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100억 불을 연내에 우리나라에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 가장 우려됐던 것이 우리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IMF가 지원했지만 네. 서방 선진국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IMF가 전격적으로 20억 달러를 연내에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더군다나 G7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도 네. 80억 불을 연내에 조기에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서방 선진국이
한국의 경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조치로 외환위기가 당분간은 가라앉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참 국민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외환위기 우리가 과연 연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보도가 됐듯이 재경원 관계자들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IMF나 ADB 그다음에 IBRD 세계은행 아시아은행이죠. 네.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의 외환 위기를 연말까지는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월에 다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가 20억 불을 조기에 지원하고 또 서방 선진국들이 8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방 여러 나라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그 발표로 갑작스러운 발표를 볼 때요. 네. 당초 일정보다는 상당히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렇게 급격히 발표를 할 줄은 몰랐었죠. 네. 그러나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 선진국들이 그동안 우리 새 신임 대통령이 뽑히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외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서 한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조기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첨부시킬 수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IMF나 이쪽과 그 서방 선진국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IMF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노홍석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초에 하기로 했던 것들도 일정을 앞당겨서 IMF의 그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한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약속을 했죠. 이런 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지는요. 그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치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IMF의 조기 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당장 12월 30일에 외국인 주식 투자 전체 한도를 5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는 98년 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98년 말까지는 전체 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말에 하기로 했던 채권시장의 완전 개방도 97년 10월 말이죠. 올해 12월 말에 채권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외국은행 증권사의 현지 법인 설립을 98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3월에 조기에 허용하겠다. 당초에는 98년 6월로 돼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을 당겨서 내년 3월에 조기에 허용하겠다. 그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개방 일정 수립도 98년 1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이자 제한법도 폐지하겠다. 이것도 98년 2월 말로 하겠다. 이렇게 전부 앞당겨서 했습니다. 또 종금사 정상화 방안 추진에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상화 계획 제출을 이달 말, 금년 말까지 하고 인가 취소 절차 마련하는 것도 1월 22일까지, 내년 1월 22일까지 하기로 하고 정상화 계획 조정안 제출도 내년 2월 7일까지, 그다음에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도 내년 3월 7일까지는 모두 하겠다. 그리고 또 은행 정상화 방안 추진에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IMF와 추가로 합의한 주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역 정책 분야라든가 그야말로 노동시장 또 정책의 또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약속이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무역 정책 분야의 조기 개방을 보면은 당초 98년 6월 말까지 99년까지로 돼 있던 수입 다변화 품목, 수입 다변화 품목 그러면은 역시 일본 제품의 수입을 그동안 막아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금년 말까지 25개 품목을 폐지하고 오는 96년 말까지는 모두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홍석 기자 나와주세요. 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아직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이곳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IMF 본부에서도 역시 한국에 대한 자금 조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서울과 워싱턴 두 곳에서 동시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발표 시간을 약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지금 집무실에서 나와서 이곳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곧 이곳 기자회견장에 들어와서 IMF와 우방국들이 연내 100억 달러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곳 기자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잠시 뒤에 100억 달러를 우방국들과 IMF가 조기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창열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IMF 본부는 서울과 워싱턴 두 곳에서 동시에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자금 조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지금 발표 문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IMF는 워싱턴 시간으로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를 하고 저는 서울에서 밤 12시에 발표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만은 IMF 측의 준비 관계로 워싱턴에서는 현지 시간 10시 반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신에서는 IMF 쪽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12시 반, 한국 시간으로 12시 반까지는 보도를 늦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정부와 IMF 협의단은 통화정책, 금융부문 개혁, 자본시장 개방, 무역정책 및 외환 보유고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조기 집행하는 문제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 안정 및 구조개혁 계획에 기초해서 IMF 집행부는 한국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 중 20억 불을 금년 12월 31일에 조기 집행할 것을 IMF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도 이와 같은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각각 30억 불 및 20억 불을 지원하였습니다. G7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의 이와 같은 경제개혁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들이 이미 지원하기로 하였던 금액에서 80억 불을 98년 1월 초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였고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만기 도래 단기 부채를 회전 지원하도록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적기 자금 지원을 환영하며 근본의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우방국가의 정부, IMF 및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합의된 경제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고도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IMF 협의단은 한국 금융기관의 단기 채무의 회전 사용과 내년 초 시장에서의 신규 차입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자금을 공유하고 있는 외국 은행들과 논의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IMF 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고 국제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회전 지원하는 데 협조할 경우 당면한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IMF 합의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IMF와 주요 선진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IMF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새로 출범할 정부도 IMF 협약 준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는 한편 근본 IMF와의 협의를 통해 IMF 협약 내용 이행을 크게 앞당겨 실천하는 일정을 확정하고 구조 개혁 내용을 대폭 보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국제 지원의 강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 내용보다 앞당겨 실천하기로 한 IMF 협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조기 전면 개방,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단계적 폐지 일정의 조기 집행, 은행 및 종금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가소화 등 과감한 금융개혁 촉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자 제한법을 폐지하는 한편 외화 예금 이자율 자유화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걱정을 하시게 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근본 한국 정부의 과감한 개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 강화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자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고 한국 경제의 제도약 기반이 조성되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리 국민 경제에 좋은 선물이 되어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 편안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조금 크게 발표 내용을 말씀해 들으셨습니다. 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00억 달러를 연말과 내년 1월 초에 우방국과 IMF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취재진과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금년 말 그리고 1월, 2월 달에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와 우리 우방국들의 지원을 앞당기는 조치를 함으로써 그러한 걱정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 보유고는 87억 달러입니다.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이 IMF 자금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방국들의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연말 연초의 외환 보유고는 가용 외환 기준으로 약 150억 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에는 이 가용 외환에다가 앞으로 이 국제 상하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여신 활동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디케이션 론 약 20-30억 불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합치면은 내년 1월 말에 외환 보유고도 약 150억 불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내년 2월 달에는 저희들이 내년 1월 하순 또는 내년 2월 초에 국제 본드 마켓에 100억 불을 발행하는 계획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합치면은 내년 2월 말에 외환 보유고는 약 17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더해서 우리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대폭 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외자 유입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YTN의 홍종기입니다. KBS 말씀하시죠. 이번에 보면 발표된 이행 조건안에 저희가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을 이제 좀 더 강도롭게 추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경제 주체 간의 고통 분담을 위한 합의문도 이 다음 달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이 합의문은 어떤 합의문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 합의문은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IMF와 합의한 이 거시 경제 정책과 구조 조정 정책을 근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합의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금융 정책에서는 이자율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최고 이자율을 25%로 정하였고 법에 의해서 40% 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마당에 법령으로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한국과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차제 법령상의 제한까지도 철폐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이자 제한법을 철폐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개혁 차원에서는 자본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 거래에 있어서 특히 채권 시장에 대한 개방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국채나 특수채나 회사채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된 시장을 갖는 것을 금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보다 자유로운 대외 차입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내년 3월 말까지는 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은행과 종금사들이 앞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99년 6월까지는 배당을 자제하는 것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권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불 능력이 상실된 종금사들에 대해서 이의 정리 계획이 일정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행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실화된 상업은행, 이것은 아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IMF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존 주주들은 그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감자 조치를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법, 통합금융감독법 등 관련 법은 금년 12월 말까지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도 국회에 재경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대강의 합의가 되어서 연말까지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파산 관련 법 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의라든지 법정가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법령들을 재검토하고 법령을 통합 정비하는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현재는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불리고 있는데 우리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고로부터 차입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벌칙성 금리를 대폭 상향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또는 우리 기업들의 외화예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외화예금에 대한 금리 제한을
각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수입 다변화 정책이 주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 차별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WTO 가입을 할 때 99년 말까지는 철폐하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금씩 앞당기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감된 WTO 금융협상에서 OECD 가입 당시에 우리가 금융 자유화 일정을 약속한 것을 WTO 협정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는 IMF에게 우리의 개방 정책을 확고하기 위해서 OECD를 가입할 때 금융 부문의 개방을 약속했던 일정은 이 WTO 금융 협상에 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1월 중에 그 노동시장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적절한 부담을 나누는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발표할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부에서 관련 단체, 특히 노동계나 경영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견해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중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이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를 확충을 하고 또 직업소개제도, 직업훈련제도를 확충하는 내용들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IMF와 합의한 약속 내용의 구체적인 일정과 그것을 강화한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SBS의 노흥석 기자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IMF와 같은 그 국제금융기구에서 지원된 자금이 90억 달러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단기 외채를 갚는 데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년 연초까지 지원되는 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어디에 쓰실지, 어디에 사용할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지원의 특색을 보면은 원래 IMF 지원 프로그램은 제1차적인 지원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기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주요 우방국들이 백업 라인이라고 해서 2차 지원 계획을 만드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차이는 2차 지원으로 남아져 있던 우방국들의 지원을 앞당겨서 소위 프론트라인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함께 우방국들이 전면에 나서서 한국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또한 아울러서 각 우방국 정부들은 자국의 상업은행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외채가 회전 지원되고 이러한 정상적인 상업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오늘 서울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장들과 만나서 앞으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한국 정부도 이 개혁 계획을 앞당기고 보다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상업금융기관들도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고 외국 은행들은 이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환위기 극복의 관건은 아무래도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그 국가들이 그 자국의 민간 은행들에 대해서 그 한국의 자금전을 계속하도록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국 정부가 그 민간 은행에 대해서 한다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효과가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에는 50여 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와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들의 상당 숫자는 30년 이상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1, 2년 거래를 하고 떠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개혁 노력을 해나가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우방국들이 전면에 나서는 하는 이 은행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서울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노력을 함께 동참해서 추진하자는 모임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은행들이 혹시라도 우리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하락한 데 걱정이 되신다면 정부가 우리 상업은행들의 거래 정부 지불 보증을 해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200억 불의 지급 보증 한도도 얻었습니다. 또한 제가 듣기로는 오늘 현재 일본에서도 일본 정책당국과 금융기관들 간의 모임을 갖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상업금융기관들이 한국과의 거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기자입니다. IMF 측에서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IMF 측에서는 누가 발표하고 또 알려진 시간보다 항상 많다는 의견을 IMF에서 어느 분이 발표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피셔 부총재나 또는 감데스 총재 두 분 중에 한 분이 발표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이 약 30분 늦어진 데는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방국들이 자기들이 이 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의 3분의 1을 이번에 지원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은 다 약속을 했고 나머지 좀 적게 약속을 한 나라들에서 확인 절차가 조금 더 걸려서 한 30분 늦게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불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씩 들어오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1월 초에 들어오기로 한 80억 불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씩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이 이 한국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의 3분의 1 정도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지원하겠다고 했던 금액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이 100억 불을 원래 약속했고 미국이 50억 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50억 불, 호주와 카나다가 10억 불, 그리고 벨지움, 스웨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합쳐서 13억 5천만 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은 이미 3분의 1 수준의 금액을 내년 초에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월 말 현재, 2월 말 현재 그 가용 외환 보유고가 단기 외채를 갚고 난 후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갚기 전입니까? 갚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를 몇 %쯤 롤오버가 되느냐 하는 전제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현재 되고 있는 롤오버 레이쇼 그거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진 전망을 해가지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레이쇼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이지 언론 발표에서는 발표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조기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1은행과 서울은행 등에 대한 그 미국의 은행들이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와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그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두 개 은행이 그 두 개 은행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 IMF나 미국 측과 혹은 그 다른 나라들과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서울을 방문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인수 협상을 시작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 관심 있는 기관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선 두 은행의 그 부실 자산에 대한 이 정리 그리고 감자 조치 이런 것이 선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한두 분만 더 받고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번 추가 이해사항에 부실 금융기관 폐쇄 조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 신뢰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실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면 아마 종금사와 두 개 은행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합의문에 보면은 이 지불 능력을 상실한 종금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재건 계획을 제출하고 또 재건 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을 언제까지 만들고 또 재건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폐업 조치를 하는 절차까지를 구체적으로 일정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자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은행은 감자 조치를 거쳐서 정부가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3자 인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상열 기자입니다. 노동시장 정책 발전 부분에서 정리해고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합의된 부분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99년 3월 말까지 폐지하기로 한 무역보조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무역보조금에는 저희들이 WTO에 약속하기를 98년 말까지 없애기로 약속한 종류의 보조금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98년 3월까지 약 9개월을 앞당겨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시기 조정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IMF와의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내년 1월 중에 밝히기로 하였고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이 실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견해를 내년 1월 중에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지금 IMF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저성장은 내년 한 해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은 그래서 내년 한 해의 그 어려움을 근로자의 해고를 최소화시켜가면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직장을 갖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들이 함께 임금을 동결해 주든지 또는 실질 임금이 좀 낮는 것을 감수해 주든지 이런 협력을 한다면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숫자가 훨씬 줄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서로 나타나진 않았고 멕시코의 경우도 이 IMF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실질 임금 감소를 근로자들이 감수해 주고 협력해 줌으로써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그 경험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 기금을 확충을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호를 해주고 또 훈련을 보강하고 재취업 알선하는 노력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분만 좀 더 받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얼마 정도로 하실 예정이시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그 회계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 회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들도 이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을 이미 IMF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이 고용보험기금을 확충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 논의가 마감된 다음에 별도의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기 중이고 그래서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늘 IMF와 동시에 발표한 합의문 내용을 통해서 연내와 내년 1월 초에 IMF와 우방국들로부터 모두 100억 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외채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IMF와 우방국들의 조기 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채권시장을 조기에 개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조건을 조기에 앞당겨서 실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들어보셨습니다. IMF 본부와 미국 재무부도 조금 전 우리나라에 대한 조기 자금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남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IMF를 필두로 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끝난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선 지원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연말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경우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당초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조기 지원을 결정하게 된 데에는 방한 중인 립튼 재무부 차관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만나 IMF 합의 상황 이행과 과감한 경제 개혁 의지를 확인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어제부터 뉴욕 증권가를 중심으로 IMF의 1차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가 다른 선택을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지는 오늘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채권 국가들이 IMF의 지원 패키지가 불충분에 실패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2의 구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주요 국가들의 지원이 앞당겨짐으로써 한국의 외환 위기는 연말까지 발등에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은 내년 1월 중에 또 한 차례 시련이 닥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의 국제 금융 시장을 설득시켜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나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한남시입니다. 네, 지금 발표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외환 위기에 대한 큰 고비를 넘겨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